사자화는 우리와 반대되는 다른 그들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특정 집단을 위험한 타자로 낙인 찍어서 거기에 비인간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동네에 나쁜 사람이라고 혹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아주 좋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떠오를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나쁜 사람이 떠오르겠죠. 요거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만들고 낙인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어린이 납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보여준 이미지가 대부분 남성의 이미지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서 이게 잘못된 교육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납치범들이 남성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서운 얼굴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여성도 있었고, 또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도 있었어요. 특정한 이미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오히려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 다른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겠구나. 교육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신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어려서부터 쌓여왔어요. 그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우리가 찾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그러한 경향성에 대해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북한 사례에 적용하면 평화 제스처도 속임수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악마니까, 북한은 믿을 수 없으니까 라는 선입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러한 북한의 평화 제스처도 거짓말이야. 믿을 수 없어. 1990년도에 3년 내에 북한이 붕괴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고요. 그게 빗나갔지만 사실상 북한은 언젠가 망할 거야. 제가 고난의 행군 때에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경제난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북한의 경제난에 대해서도 정부의 무능력 탓이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가장 큰 원인이 되었고 그 이후로 중국으로까지 영향이 갔고요. 중국에서 북한에게 곡물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 또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과 더불어서 북한 정권의 무능함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단일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것,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다. 라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집단 동일시인데요. 우리 집단은 도덕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쟤랑 친구하면 안 돼, 쟤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집단에 대해서 그 집단은 상대하면 안 되는 집단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것을 이제 내 집단 편파 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일관성의 편향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편향이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자동적 사고를 그냥 하게 되는 거죠. 미디어에서 반복적으로 설정한 의제가 여론을 만들고 또 여론이 다시 그 의제를 클릭하고 시청하게 만드는 이 반복적인 루프가 계속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편향이 많으니 좀 알고 가자.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현명한 눈을 가져가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가자. 분단의 배경이 남북한과는 차이가 있어요.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켰죠. 그것의 대가로 분단이 생긴 거예요. 힘을 쪼개버린 거죠. 남북한은 최초 분단의 역사는 일본이 한국을 떠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식민 지배의 역사가 끝난 후에 우리가 분단이 되었는데 소련과 미국으로 분할 점령이 되고 그 분단이 고착화된 것은 결국은 6.25 전쟁,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분단의 역사가 다릅니다. 하지만 동서독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내전을 하지 않았던 거죠. 독일은 어떻게 서로 통일을 하게 되었느냐? 49년에 이제 분단이 되고 베를린 장벽은 61년에 세워졌다고 했는데 63년에 에곤 바어가 투칭 연설에서 힘으로는 변화가 없다. 만남, 접촉만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공식을 제시를 합니다. 그 후에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고 이것이 정책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빌리 브란트 총리가 제도화를 통해서 이 내용을 공고하게 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긴장을 완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동독 및 동구권을 사실상 승인을 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은 걸음 전략으로 교류를 지속하고 교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담았습니다. 기본 조약 내용인데요. 평등한 두 국가는 평등한 권리에 기초한 정상 선린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호 무력을 불사용하고 국경 불가침을 재확인한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 얘기할 때 통일은 마냥 대박이지는 않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일 수 있지. 준비된 통일이어야만 우리가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재앙을 마주하게 된다. 북한학에서는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에 점진적인 통일과 급진적인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점진적인 통일의 장점과 단점을 볼게요. 장점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기반의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남북 간의 제도적 정비가 될 수 있고 통일 헌법을 마련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긴장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또 서로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어요. 그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전략적으로 이중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심하잖아요.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이러한 해소를 위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인프라 개발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장기적 통일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언제까지 준비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남한 국민의 통일 피로감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동서독처럼 교류를 해야만 점진적인 통일의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드릴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북한 주민의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 기간을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통일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거를 이 갈등을 겪고 힘들고 그럴지 그걸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단점은 일정 기간 이질적인 가치관이 병존이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 국가의 협력 속에서 통일 추진이 가능하고
평화적 통일로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의 개입의 여지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남북한 중간 체제에 대한 국제 우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라는 거는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운 환경에 상대적으로 길게 놓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 붕괴 이후에 급진적 통일이 된다. 북한이 붕괴될 때까지 압박을 넣어서 북한이 붕괴된 후에 급진적인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급진적인 통일은 하나의 체제로 신속하게 일어나 되겠죠. 그러한 장점이 있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장하고 인권을 빨리 개선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은 권력 공백이 있고 무정부 상태가 이제 북한 정권에서 발생할 수 있고 반군 무장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이 바로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또 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가 전면 도입으로 성장 잠재력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엄청난 통일 비용, 인프라, 사회복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또 고령화 사회에 도입되어 있어서 과연 그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경제적 충격과 불균형이 초래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위기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파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사회적으로는 자유로운 이동과 표현의 자유가 뭐 남한처럼 바로 보장이 될 거다라는 거 뭐 다 상상하실 수 있고 사회 혼란, 난민이 발생을 하고 범죄, 질병 확산이 가능하다.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의 인권 명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겠죠. 단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별도로 협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남북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또 핵이 있잖아요. 이 한반도 핵무기 관리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핵은 어떻게 이용이 될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니까. 2020년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이제 북한에서 폭파를 시켰고 2021년부터 24년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전무하고 군 통신선도 끊겼고 유엔사 북한 간 한라인도 모두 단절이 되었고 2024년 김정은은 헌법을 개정해서 남북 관계는 적대적 국가 간 관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정적 협정이 유지되는 것 외에 실질적인 대화 채널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고 있고요. 이산가족이 평균 연령이 85세가 넘으셨습니다.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고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의 이산가족은 거의 안 계신 상황이고, 그러니 남과 북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북 지원 단체나 문화체육교류, 종교계 접촉도 모두 중단된 상태고요. 북한의 코로나 이후로 대외 접촉이 완전히 이제 차단이 되었고 주민 간 교류도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남북 사회의 연결고리, 이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양체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북한 사회의 변화의 간접적인 촉진자가 될 수 있다. 정보를 계속 북한에 전달을 하잖아요.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도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통일 교육의 실천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듯이 상대방도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나의 선택이 혹시나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건 아닐까, 상처 입게 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억울하게 분단이 되었다라는 거를 잊지 않고, 결국은 우리는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고, 한 민족이고, 함께 해야 되고,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남과 북은 함께 해야 된다. 로 결론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안보적인 면에서도 통일이 서로를 적대화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안보가 더 공고하게 되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으로 두기보다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군사적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는 거, 사회 갈등 면도, 남남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갈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남남 갈등 중에서도 마치 북한에 대한 이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모든 사회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다른 북한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덮어져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 통일을 말을 하는 게 북한을 자극을 하거나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흡수 통일할 거야 라고 예견을 해버리면 북한이 더 긴장하면서 철저한 준비와 태세를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통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북한 정권이 경제적인 이 우위에 눌려서 남한에 흡수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이러한 통일 담론에 있어서 나오는 것을 꺼려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방심할 수 있게 우리가 통일을 좀 덜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이 이게 인간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분단이 고착화되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갈등부터 해소를 하고 전략적으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지. 북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남한에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북한이 경제난 이전에는 문을 열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편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경제난이 딱 시작하면서 이게 국경을 완전히 봉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하면 할수록 이게 뭐냐면, 북한 경제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북한이 핵을 쏜다, 왜 저렇게 험한 말을 할까 이러면 그들이 내부적으로 위기에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부를 읽어내려면 그들이 보내는 1차 메시지가 아니라 2차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